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42만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2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고향 간다고 매수 주문이 하루 체결되었습니다. 쉬었고요. 하루 쉬고, 그러니까 640만원이 수요일날 잔고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컴퓨터 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건너뛰었고, 오늘 642만원 해서 플러스 2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그 지난밤에 미증시가 실업지표 개선해가지고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를 일단 한번 보면요. 어제 말고 그 전날 밤에 하락했었고, 어제는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고 하루 올라가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이유가 시장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그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 나올 때마다 경기 침체 쪽으로 나와서 하락했다가 또 어떨 때는 경기 침체가 완화됐다 해서 또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방향을 확실하게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를지 내릴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장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최고치를 지금 돌파를 또 했죠.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 쪽이 조금 더 아마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긴 한데요.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해 보인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국내 증시는 코스닥이 거의 뭐 보합권이었고 그래서도 약간 내려왔습니다. 약박권인데 이 특이한 게 외국인들이 오늘은 또 선물을 1조 1000억 정도 또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도 그 중심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선물 매매를 보시면 8월 2일 날 이날까지 선물 매도가 잡혀 있었는데 8월 3일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그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매수로 1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또 1조 1000억을 매도를 해버렸으니까 그 상승적으로 잡아놨던 걸 또 청산을 또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선물이 지금 포지션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외국인 포지션은 지금 콜은 거의 없는 상태고 풋옵션이 지금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급락하면 이익을 보는 구조, 그렇게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봐도 지금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 예상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지수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개별 종목 쪽에 집중하자, 이런 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에 강했던 종목인데요. 일단 남북 경협주가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개성공단 관련주인 신원이 대장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북 경협주를 한 오래전부터 계속 지금 남북 통신선 그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왠지 남북 경협주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통일부 폐지 이야기 막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뭔가 그 가시적인 뭔가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남북 경협주를 그때 처음 다룬 것 같습니다. 통신선 개통하기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그 차기 대선을 앞두고 좀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를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국면이 확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남북 대화를 하려고 시도할 거고, 북한 입장에서도 최근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량난이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북한에서도 지금 남북 대화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뉴스 중에 통신선 개통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건 대단한 뉴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신선을 개통하자, 북한에서 먼저 끊어버렸는 통신선인데 다시 연결하자고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우리하고 대화하자는 걸 그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대화합시다 이렇게 하려면 좀 쑥스럽죠. 좀 그 숙이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통신선 개통하자, 대화하자가 되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뉴스 나오고부터 지금 제가 계속 그 남북 경협주 쪽에 중기 투자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뉴스는 모르겠지만 남북한 간에 뭔가 또 호재성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움직임은 개성공단 관련주인 신원이 대장으로 움직였는데요. 현재 남북경협주 전체로 봤을 때 개성공단의 신원이라는 종목이 가장 대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성공단 관련주를 그동안 매수를 안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인디F 보시면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철수하고 나서 손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는 거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신원이 강하길래 얘를 눌러봤는데 신원이라는 종목은 이 맨 섬유 의복 이런 거죠. 이 패션 쪽, 의류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종목 실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도 좋고 순이익도 좋고 그래서 이게 대장할 만한 능력이 되겠다. 가격도 지금 저렴하죠. 다른 건 다 좀 비싼 편인데 얘는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원이라는 종목을 대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 좀 상황이 된다면 신원이라는 종목도 남북 경협주로 해서 100만원치를 매수할 생각입니다. 미처 이렇게 된 줄 제가 이 실적을 못 봐가지고 빠뜨려 버리는데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신원이 가장 강했고요. 오늘 흐름에. 그 다음 아난티도 따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대하티아이가 근데 생각보다 조금 약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여기다 비중을 200만원이나 실어놨는데 그 다음 강했던 게 비료 관련주입니다. 이 비료 관련주는 조비가 대장으로 강하게 움직였어요. 북한의 식량난 이렇게 해서 살 지원할 가능성 이걸로 해서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악재가 떠버렸죠. 조비의 모회사인 경농에서 한 10% 정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매도가 돼 버렸죠. 대주주 매도 되니까 지금 세력들이 못 끌어올리고 오히려 밑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 매도만 없었더라면 조비가 대장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었을 건데 이 악재로 인해서 얘가 대장에서 탈락해버리고 오늘 개성공단 올라가면서 비료 관련주의 그 다음 후발주자인 효성 OMB라는 종목하고 남해화학 이 종목이 거의 대장격으로 비료 관련주의 대장격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유가 그 역할을 할 줄 알고 대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유보다는 효성 OMB하고 남해화학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유는 9,400원에 전부 다 이익 실현해 버렸고요. 이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비를 이어서 대유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쪽이 아니고 지금 효성 OMB나 남해화학 쪽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9,400원에 대유는 전부 다 이익 실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신규로 남해화학하고 효성 OMB를 편입을 했습니다. 이 효성 OMB는 한번 샀다가 팔고 그러니까 효성 OMB를 제가 오늘 매매를 12,0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남북경협주가 강하게 올라가길래 12,000원 이 자리에서 효성 OMB를 잡았습니다. 잡고 그 다음 12,300원에 여기쯤에서 절반 팔고 12,700원 여기쯤에서 나머지를 팔았습니다. 다 팔았는데 다시 또 약간 조정 받길래 마지막 종가에 다시 100만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하고 다시 100만원치를 잡았어. 현재 효성 OMB 100만원치 보유 중이고요. 그 다음 남해화학은 11,600원 정도의 여기쯤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이 종목도 비료 관련주가 지금 조비가 못 올라가니까 이 두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효성 OMB 100만원, 남해화학 100만원, 남북 경협주 쪽으로 해서 추가로 더 매수를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원이라는 종목을 못 잡은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건 다음 주에 개성공단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아난티도 지금 잡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노리고만 있다가 지금 벌써 여기까지 가버렸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남북 경협주 쪽으로 오늘 호재성 뉴스는 정확하게 어떤 뉴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교황 방문 이야기도 있고 미국에서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는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미 연합훈련 관련한 어떤 변수가 있긴 한데 그 부분도
그 축소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그렇게 자극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북한이 여기서 도발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북한에서 나온 뉴스가 함경도 쪽인가 거기 그 홍수가 나가지고 농경지 침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북한에서 식량난이 더 가중될 것 같다는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남북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남북 경협주는 현재 가장 괜찮은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진단키트 관련주는 제가 그 휴마시스하고 엑세스바이오 가지고 있었는데 엑세스바이오가 FDA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급등했다가 밀려서 여기쯤에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또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호재라도 여기서 또 밀리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싶어서 엑세스바이오는 다 손절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를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죠? 휴마시스를 한 140만원 정도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남북 경협 쪽으로 가게 된다면 북한의 그 진단키트를 지원해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진단키트가 들어가야 북한에서 원활하게 코로나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휴마시스는 또 베트남하고 뭐 브라질 그 공급 계약 뉴스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휴마시스는 한 140만원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게 대선 테마주입니다. 일단 그 대선 테마 중에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뭐 1위 자리를 굳히는 느낌. 지지율 조사를 보면 이낙연 대표가 지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 붙다가 지금 거의 못 따라가는 형태.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중에 쭉 봤는데 어느 게 좋을지 몰라서 지난번에 프리엠스 한번 해봤는데 얘가 또 거래량이 너무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신건설도 또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오늘 제일 괜찮아 보이는 그 강해 보이는 토탈소프트를 잡았습니다. 그냥 솔직히 어느 게 좋은지 잘 몰라가지고요. 오늘 제일 그나마 나아 보였기 때문에 잡아봤습니다. 이 잡고 나니까 제가 잡은 건 잘 안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권의 더불어민주당의 그 후보가 된다면 대선 후보 쪽으로 되게 되죠.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그러니까 여권의 후보, 야권의 후보 혹은 제3지대가 있다면 제3지대 후보까지 해서 이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대선 격돌을 하게 되니까 이쪽에 그 각각의 그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율 조사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가는 쪽의 종목이 위로 올라가고 또 반대쪽은 내려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다가 최종적으로 승자가 나오는 쪽에 종목이 급등하는 그 대표적으로 이명박 후보 시절에 이화공영이라든가 박근혜 후보 시절에 아가방 컴퍼니 같은 이런 종목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일단 여권에서는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관련주 중에 한 종목 잡자 싶어가지고 토탈소프트 100만원치 잡았고요. 그 다음 이제 야권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이 정치 이야기를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말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현재는 야권 지지율 1인데 어딘가 모르게 되게 불안정해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표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원전을 계속 지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거고 그럼 우리나라가 탈원전 말이 나온 게 후쿠시마 원전이
해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탈원전 여론이 막 들끓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이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체르노빌하고는 다르다. 뭐 폭발한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쪽의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현재 국민 정서상 잘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후쿠시마에 지금 그 오염수들을 그 바다에다 방류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어딘가 모르게 잘 안 맞는 지지율은 1위인데 상당히 불안한 1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보시면 애니 능률 그 다음에 그 덕성 다 조금씩 밀리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윤석열 관련주는 들어가려니까 불안해서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도 오늘 좀 밀렸습니다. 오픈베이스 1원 청렴 결백한 건 알겠는데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를 그 업고 등하교를 시켰다는 뭐 이런 선행 같은 그 인품이 훌륭하신 분 이런 건 다 알겠는데 출마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들이 이제 뭐 경제적인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알려주겠다 이런 대답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좀 준비가 덜 된 후보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솔직한 것도 좋고 청렴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상은 그 좀 높죠 눈이. 그래서 그 넘어야 될 산이 많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빼고 나면 이제 그다음 남는 사람이 홍준표 의원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홍준표 의원이 가능성이 있겠다는 이야기를 한참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팔아버렸죠. 하도 뭐 제가 손실이 막 나고 해갖고 다 팔아버렸는데 어제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시장을 못 봤는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어제 한 3, 4% 올랐던 것 같고요. 오늘도 하락 안 하고 그냥 잘 버티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잘 잡았다가 팔아버렸는데 지금 올라간 걸 여기서 잡으니까 좀 약간 배가 아프긴 하지만 비싸게 준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남스틸을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잡은 게 PM풍년입니다. PM풍년은 김동연 전 부총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 관련주가 저도 네이버 찾아보고 그냥 하는 겁니다. PM풍년하고요. 그 다음 KBI 메탈하고 그 다음 SG 관련 그룹 이 종목들이 관련주로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PM풍년이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었고 시원하게 빠졌죠. 근데 KBI 메탈 얘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PM풍년이 대장인 것 같고요. 오늘 움직임을 봐도 그렇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관련주를 제가 매수한 이유는 제3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는 기존의 양당 체제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김동연 부총리한테 3년 전인가 대선 출마를 준비해라고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이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에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제3지대에서 창당 이야기를 할 정도면 상당한 능력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경제부총리를 하셨죠. 기획재정부 겸 경제부총리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제 기억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소득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돈을 막 푸는 정책이었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여튼 돈을 막 풀면 그게 분수 효과라 해가지고 막 뿌리면 그게 이제 그 소비가 막 일어나 가지고 밑에서부터 위로 확 솟구쳐 오르는,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물을 확 부으면 그게 위로 확 솟구친답니다. 그게
분수 효과라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돈을 확 뿌리면 다 사라지지 그게 오히려 솟구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정책을 폈을 때 그때 이제 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막 풀면 안 된다는 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풀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여당과 정부에서 이제 밀어붙이니까 사표 쓰고 나와버렸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분이 아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사표를 쓰고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그 현상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쪽에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쪽이 제가 보는 어떤 중도 관점하고 좀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3지대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갑죠. 안철수 후보를 제가 지지하는 이유가 중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간만 본다 이래갖고 욕을 하죠. 대부분 중간에 있으면 욕 먹습니다. 이쪽에서도 욕 먹고 저쪽에서도 욕 먹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지를 합니다. 중도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김동연 전 부총리가 하고 있는 현재 가려고 하는 길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제3지대의 후보로만 그 존재만 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 야권 통합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굳이 야권 통합을 안 하더라도 여야 양쪽 대표가 붙을 때 제3지대 후보가 같이 붙어서 1, 2, 3 이렇게 삼각을 이루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지사도 지금 좀 치명적인 단점이 좀 많고 국민의힘에서 어느 누가 되더라도 치명적인 단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토론 자꾸 하다 보면 미천 다 드러나고 보면 아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김동연 부총리가 출마만 한다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M 풍년을 가격도 지금 괜찮고 해서 1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최근에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하고 지금 통합하느냐 마느냐 예스냐 노냐 뭐 예스까 노까 하면서 지금 막 설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보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그 합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고 그냥 제3지대에 머물러서 안철수 대표가 김동연 부총리 쪽으로 밀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3지대 후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그 제가 지금 잡은 종목 보면 남북 경협주 대부분의 진단키트 관련주 그 다음 정치 테마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뭐 이 시점에 제가 뭐 반도체 이런 데 들어가려고 그래도 그 지난번에 어떤 분이 테마를 좀 폭을 넓혀보는 게 어떠냐는 쪽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너무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남북 경협주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코로나 관련주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다른 쪽도 제가 계속 봅니다. 뭐 돼지열병, 그다음 그린 뉴딜, 철강 관련주,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는 코세스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나서 지금 좀 쉬고 있는 상태고요. 뒤에 있는 종목들이 잘 못 따라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도 마땅히 들어갈 만한 종목이 잘 없는 상태고요. 여기 이 위치에서 따라 들어가기도 좀 힘들죠. 뭐 이런 흐름이고 자동차도 보시면 뭐 혼조세, 2차전지 마찬가지고요. 수소차. 이래서 지금 딴 데 제가 못 들어갑니다. 전기 관련주 뭐 원전, 포장지, 대선, 히토류, 중국 관련주. 이것도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잉글로드랩이 지금 제일 강하긴 한데 이게 미국의 확진자가 아직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선뜻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코스메카 코리아는 중국 쪽인데 중국도 확진자가 막 늘고 있기 때문에 잉글로드랩 이츠 환불하고 중국도 확진자가 막 늘고 있기 때문에 금단수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뭐 디지털 뉴딜 뭐 다 눌러봐도 마땅히 들어갈 만한 테마가 잘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그나마 좀 익숙한 쪽에 남북 경협주라든가 정치 테마주 이런 건 제가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그러니까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는 가장 자신 있는 쪽에 익숙한 쪽을 매매하는 것이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주 분류는 많이 해놨습니다 제가. 그리고 장중에 계속 눌러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계속 관찰을 합니다. 하는데 특별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렸다는 느낌이 잘 안 들고,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뭐 남북 경협지 쪽으로 돈이 확 몰려 들어온다는 이런 느낌은 조금 듭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남북 경협주는 이 파트별로 종목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또 2차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게 있고, 만약에 철도가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 또 뒤에 움직이는 게 뭐냐면 철강 같은 종목들이 또 따라 움직입니다. 뒤에 보시면 뭐 동양철강 같은 거, 이 가스관이죠. 북한하고 잘 돼가면 러시아 가스관, 송유관, 이게 북한을 통해서 우리 남한으로 묻어오는 이 부분 이야기 나오면 동양철관이 대장으로 또 움직입니다. 그 대동스틸 이거는 철도 깔 때 레일이나 뭐 이런 쪽으로 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테마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에 불이 붙으면 이쪽으로 돈이 확 몰려 들어오면 다른 테마들이 힘을 대체로 잘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남북 경협주 움직일 때는 이쪽에 거의 집중하는 편이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제가 이쪽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인데요.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